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현재 비트코인은 9만 달러에서 지루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시장의 불장은 끝난 거 아니냐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신데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지루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자 거대한 머니 무브를 숨기기 위한 세력들의 연막 작전이라는 걸요. 이번 2026년 다보스 포럼의 분위기는 4년 전과 완전히 180도 뒤집혔습니다. 코인은 더 이상 투기판의 악당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영웅으로 대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는 진짜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보스 포럼에서 확인된 충격적인 코인 시장의 위상 변화와 온체인 데이터가 말해주는 공급 쇼크, 그리고 왜 2026년이 이더리움 폭발의 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놓치신다면 2026년 부의 기차를 눈앞에서 놓치는 것과 다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위스 다보스에서 불어온 바람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2022년만 해도 다보스의 엘리트들은 코인을 두고 피라미드 사기다, 가치 없는 쓰레기다라고 조롱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인 지금 그들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에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태세 전환이 된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 수도로 만들겠다. 이건 단순한 선거용 멘트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포한 겁니다. 과거에는 핵무기가 안보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금융 패권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인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버린 건데요. 여기에 제이미 다이먼 같은 월가의 거물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2026년 기관 자금 유입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자, 왜냐고요? 클래리티 법안 때문입니다. 이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던 연기금, 보험사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댐의 수문이 열린다는 건데요. 규제는 코인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걷고 제도권 안에서 키우기 위한 가드레일일 뿐입니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해 가격은 안 오르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이 섞이지 않은 온체인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역대급 공급 쇼크입니다. 첫째, 기관들의 매집인데요.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개 보유한, 즉 기관 수탁용 지갑들이 지난 1년 동안 무려 57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했습니다. 가격이 횡보하든 말든 그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두 번째, 공급 부족입니다. 기관들이 대량 거래를 하는 장외 거래소 시장의 잔고를 보시면 ETF가 사들이는 속도가 OTC 시장의 물량이 채워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쉽게 말해서 마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집어가는 속도가 창고에서 물건을 채워 넣는 속도보다 빨라서 진열대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는 파생상품 시장으로의 이동인데요. 현물 거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신호일까요?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 단순 보유를 넘어 레버리지를 써서 상승 방향에 공격적으로 베팅하겠다는 신호가 됩니다. 가격은 아직 횡보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압력이 터지는 순간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다시 한번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되었다면 2026년 실물 경제를 움직일 디지털 석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2016년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의 해다. 무엇의 실전일까요? 바로 RWA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블랙록은 2026년 중반까지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의 규모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채, 부동산, 강남 빌딩, 이 모든 자산이 쪼개져서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거대한 자산들이 어디서 거래될까요? 비트코인 위에서?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약합니다. 이 모든 RWA의 혁명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게 될 텐데요. 전 세계의 부동산과 채권이 이더리움 위로 올라올 때마다 이더리움은 수수료로 소각되고 그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에이전트 경제입니다. 다보스에서 화두가 된 것이 바로 머신 경제인데 이제 사람이 결제하는 게 아니라 내 AI 비서가 다른 AI에게 데이터를 사고 정보를 살 때 코인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AI끼리 은행 계좌를 틀까요? 아니죠. 그들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를 원합니다.
그 표준이 바로 이더리움과 그 생태계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비탈릭 부테린이 다보스에서 강조한 웹3와 데이터 주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고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내 데이터가 인질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을 못 쓰고 러시아에서는 인스타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화된 서버가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전 세계 유저들이 대이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즉 2026년은 비트코인이 저장되는 해라면 이더리움은 전 세계 금융과 AI, 데이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이 되는 해가 될 겁니다. 수요의 폭발력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2026년에 이더리움 폭발을 확신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술 이야기가 아닌데요. 철저한 돈의 논리가 됩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들, 즉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박 수익률? 아닙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데요. 그들이 금을 싫어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금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싫어했던 이유도 똑같죠. 생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2026년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단순 보유하는 것을 넘어 스테이킹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을 사서 맡겨두면 네트워크 검증 보상으로 연 3%에서 5%의 확정 이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혁명인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지만 이더리움은 이자를 주는 디지털 국채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더리움은 많이 쓰일수록 소각되어 발행량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자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희소해지는데 가지고만 있어도 연 4%씩 꼬박꼬박 이자가 나온다? 이건 전세계 금융 역사상 존재한 적 없던 꿈의 자산입니다. 지금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데 이더리움은 시세 차익에 이자까지 준다?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전세계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더리움이 필수적으로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들이 스테이킹을 위해 물량을 잠그는 순간 시장에 유통되는 이더리움의 씨가 마르는 슈퍼 공급 쇼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답은 정해져 있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2026년 거시 경제 환경은 우리의 편인데요. 미국 정부는 선거를 위해 돈을 풀 것이고 은행들은 규제가 풀려 대출을 늘릴 것이며 유동성은 다시 넘쳐 흐르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돈의 파도가 과연 어디로 흐르게 될까요?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담으세요. 디지털 금으로서 최고의 방어막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부를 증식하고 시대의 변화에 베팅하여 폭발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이더리움을 두셔야 합니다. 지금 가격이 지루하다고 알트코인이 안 간다고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뚫고 RWA와 AI 경제의 심장이 되었을 때 또다시 그때 살 걸, 그때 팔지 말 걸이라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더리움 물론 좋습니다. 블록체인의 왕이죠. 무조건 폭발하는 시기도 올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이더리움을 사서 한두 달 안에 10배, 20배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500조 원이 넘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존심, 삼성전자 시총의 절반 수준까지 따라와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공룡이 여기서 10배 가려면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여야 하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를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더리움이라는 안전한 땅 위에 지어지고 있는 빌딩들, 즉 저평가된 ERC20 토큰들입니다. 이더리움의 보안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몸집은 가벼워 수십 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종목들, 오늘 제가 분석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회의 섹터와 그 논리를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시할 현실은 체급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더리움 1000만 원 간다고 말합니다. 네, 갈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2배, 3배 가는 것과 시가총액 1000억, 1조짜리 알짜 프로젝트가 10조 원이 되는 것은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으로 치면 이더리움은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배당주, 우량주의 영역에 들어섰는데요. 안정적이지만 무겁죠. 반면 우리가 찾는 졸업의 기회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는 튼튼한 도로 위를 달리는 스포츠카, 즉 유망한 ERC20 프로젝트들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왜 다른 잡코인이 아니라 ERC20이어야만 할까요? 시장에는 수많은 이더리움 킬러들이 나왔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ERC20 토큰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불안한 메인넷을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을 빌려 쓰는데요. 즉, 이더리움의 안정성과 알트코인의 폭발주 수익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교집합이 바로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눈독 들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실질적인 매출을 내는 디파이, 레이어2, 그리고 RWA 관련 ERC20 토큰들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낙수 효과인데요. 과거 사이클을 한번 복귀해볼까요? 비트코인이 쏘고 그 다음 이더리움이 출발하면 그 자금은 반드시 이더리움 생태계 하위 토큰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때 상승폭은 이더리움 본체보다 훨씬 컸는데요. 이더리움이 5% 오를 때 관련 생태계 대장주 역할을 하는 ERC20 토큰들은 20%에서 30%씩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베타 개수가 높은 구간을 노려야 한다는 건데요.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이제 전통 금융의 자금까지 이 생태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배는 뜨는데 가벼운 배가 더 높이, 더 빨리 뜨는 법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100번 말하는 것보다 실제 데이터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오르면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은 얼마나 더 오를까? 과거 불장과 최근 상승 릴레이를 복귀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상승장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이 ETF 기대감으로 바닥 대비 약 2배 정도 상승하며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훌륭한 수익이었죠. 하지만 이때 이더리움 생태계 밈코인 대장주인 페페는 어땠습니까? 같은 기간 동안 저점 대비 무려 10배,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더리움 하나만 들고 있었다면 2배 수익이었겠지만 그 생태계 안에 주도주를 잡았다면 자산 단위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21년 대상승장 당시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뚫으며 엄청난 기세로 올랐지만 전설적인 기록을 세운 시바이누는 같은 기간 수십만 %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시바이누는 극단적인 예시지만 랜더 같은 AI 섹터나 아비트럼 같은 레이어2 코인들도 이더리움이 5% 오르는 날 20-30%씩 폭등하는 패턴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죠. 이게 바로 시가총액의 마법입니다. 이더리움이 10% 오르려면 수조 원의 자금이 필요로 하지만 시총이 가벼운 ERC20 유망주들은 수백억 원만 들어와도 가격이 2배, 3배로 뜁니다. 이더리움은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고 진짜 수익이라는 불꽃놀이는 바로 이 ERC20 토큰들에서 터진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페페 살걸, 시바이누 살걸하며 지나간 차트만 보고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떠난 버스는 우리에게 단 1원의 수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그저 기록일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온체인 데이터와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을 추적해본 결과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이미 다 올라버린 놈들이 아니라 지금 출발선에서 엔진 예열을 마치고 이더리움의 신호탄만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딱 1%만 고개를 들어도 그 에너지를 받아 10% 아니 20% 이상 뛰어오를 수 있는 극강의 탄력을 가진 코인. 남들은 아직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바로 그 종목.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만 그 비밀스러운 답안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코인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도 소액으로 투자해보고 싶다. 근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을 조금 내려보시면 댓글창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 처음이라고 신청서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ERC20 토큰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신청서 보냈는데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구독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재차 확인 후 다시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혼자 채널을 키우는 중이라 누락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만 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더리움은 우리 포트폴리오의 방패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뚫어줄 창은 결국 가벼운 ERC20 토큰이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돈을 넣어놔라가 아닙니다. 이 선물 같은 기회를 잡으셔서 이더리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차트라도 보시면서 흐름이라도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아는 이더리움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이더리움을 연료로 삼아 날아갈 로켓에 탑승해야 한다. 이 점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